자, 여러분, 정치화법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민주정치화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치의 의미와 기능. 자, 정치의 의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라는 건 국가 권력과 관련된 고유한 현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획득하고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없을 때는 정치란 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주체는 다 국가에 한정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회 입법 활동,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 이런 것들이 정치지.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끼리 뭐 의사결정하고 이런 건 정치로 볼 수 없다. 근데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이제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모든 집단에서 정치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현상설이라고 얘기해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가 있어야만, 국가와 권력과 관련된 것만이 정치다. 그래서 국가 현상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현상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요. 다양화된, 다원화된 현대사회 갈등 해결 이런 걸 설명하기 용이하다.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그래서 학급회의, 입주민 토론회, 노사간 협상 이런 것도 다 정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관점의 공통점 보면 국가와 관련된 건 당연히 좁은 의미의 정치인데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국가와 관련된 활동을 정치로 보는 건 당연히 둘의 공통이 되겠습니다. 국회 입법 활동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이라든가 자,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도 공통이죠. 이거는 이제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대립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 좁은 의미의 정치를 의미하는 거고 모든 집단에서 이 이해관계 대립, 조정, 갈등 해결 이런 게 정치의 기능이다. 어쨌든 이런 대립 조정, 갈등 해결 이게 정치의 기능이라고 보는 건 둘의 공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정치의 기능 요거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정치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모범적인 답안인데 정치의 기능 보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 희소자원, 돈이나 권력 이런 걸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야. 물리적 강제력의 정당한 행사로 이 국가 권력이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시민 참여 기능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로 정부 정책 감시 비판, 정치적 의사결정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자, 규범적 기능,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와 동참을 이루는 뭐 이런 이제 기능들도 있습니다. 역시 뭐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의 성격도 한번 볼까요? 자, 양면성이 있고 권력성이 있는데 양면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대립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에 대한 입장을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하여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제 쟁점에 대립될 수 있다 이거야. 이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도 이 대립하는 양측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반영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겁니다. 쟁점을 두고 이제 양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의 성격 권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은 힘이 실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강제로 사회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일종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법의 이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의 이념 요거 세 가지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법의 이념 하나는 정의, 하나는 합목적성, 하나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정의라는 건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에요. 자, 이 정의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마땅히 지켜나가야 되는 원칙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이기도 하죠. 자, 합목적성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지닌 목적이라는 것은 그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법이라는 걸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부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준이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자,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법이 쉽게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서 누구나 그 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신뢰의 바탕 속에서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소시효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이 공소시효제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필수 개념 4,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의의 다양한 의미인데 자, 일반적 정의는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을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합법성,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사회 규범을 지켜야 된다. 그냥 이게 일반적인 정의의 의미고요. 자,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 선거, 누구나 선거를 할 때 똑같은 한 표씩 주는 거. 이런 게 평균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분배할 때, 배분할 때 적용하는 정의인데 개인의 능력이나 공동체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걸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그래서 뭐 굉장히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고세율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담 능력이 적기 때문에 저세율,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고려한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들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의미. 아까 뭐라 그랬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이게 평가원에서 늘 1번 문제로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